오늘은 가게로 출발하는 날입니다. 장장 940km, 9시간의 여정입니다. 현재 외곽순환도로를 제가 주행 중이고요. 잠시 후면 하이웨이에 진입을 하겠습니다. 좌측에 에너지 회사인 썬코의 전경이 보입니다. 캐나다는 오일샌드로 유명하죠. 오일샌드라는 것은 원유가 지하에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모래나 바위와 섞여서 흡착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오일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지나간 그 썬코라는 회사가 그 오일샌드로부터 원유를 추출해내는 그런 기술을 가진 회사입니다. 본사는 캘거리에 있고 여기는 에드먼턴 공장입니다. 그래서 이 캘거리와 에드먼턴이 속해 있는 알버타주가 비교적 타 주에 비해서 원유 산업의 붐으로 인해서 부유한 주에 속합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용 기회가 많이 창출되고 있고, 그래서 타주의 많은 사람들이 이쪽 알버타로 구직하러 많이들 오고, 그 다음에 또 알버타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세금 감면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비즈니스 하기도 굉장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곧 하이웨이 16을 진입을 할 예정인데요. 하이웨이 16은 캐나다를 동서를 횡단하는 하이웨이 중에 대표적인 하이웨이가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하이웨이 16에 동쪽으로 제가 진입을 할 예정인데요. 어, 이 동쪽을 타고 하이웨이 16을 계속 주행하다 보면 알버타주를 건너서 다음 주인 사스카추안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제 가게가 사스카추안주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이웨이 16을 서쪽으로 가게 되면 에드먼턴에서 분기가 됩니다. 서쪽으로 가게 되면 럭키 마운틴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 유명한 관광지인 제스퍼가 있고요. 거기서 럭키 마운틴을 넘어가게 되면 서쪽 바다까지 연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곧 제가 이제 하이웨이 16 본선에 합류하고요.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동쪽으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을 출발한 지 3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직 하이웨이 선상에 있고요. 첫 번째 만나는 도시 로이드민스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측으로 쇼핑몰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휴식도 취할 겸 커피 한잔 하고 배도 출출해서 뭐 요기도 좀 하고 그러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티몰튼이란 가게를 좋아합니다. 캐나다 브랜드인데요. 커피는 물론이고 간단한 샌드위치, 도넛 이런 것들을 팔기 때문에 뭐 점심 한 끼 요기하기에는 충분한 곳입니다. 이제 휴식도 취했고 가던 길을 재촉을 하겠습니다. 전체 거리 중에 약 한 3분의 1 정도를 지금 주행을 했습니다. 제가 이 로이더민스터를 지금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중인데요. 이 로이드민스터라는 도시가 참 재미있는 도시입니다. 우선 캐나다의 시간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답게 캐나다가 동에서 서로 6개의 시간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살고 있는 알버타주와 가게가 있는 사스카추안주 두 인접한 주는 같은 시간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주간에 서로 이동을 해도 아무 시간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알버타주는 겨울이 시작되는 11월부터
봄이 시작되는 3월까지, 즉 동절기에 데일라이트 세이빙이라는 걸 적용을 합니다. 한국에서 전에 서머타임이라고 불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동하는 이 시기가 지금 겨울인데 지금은 알버타주와 사스카추안주가 1시간 시간 차이가 납니다. 제가 지금 한 12시 정도, 오후 12시 정도 됐는데요. 잠시 후에 사스카추안주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시계가 오후 1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로이드민스터라는 도시가 주 경계가 북에서 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후면 로이드민스터를 통과하는 순간에 주 경계를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게로 갈 때에는 어, 실제 운행 시간은 9시간이지만 시계상으로는 10시간 운행한 거로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연히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반대로 가게에서 제가 집으로 올 때에는 로이더민스터를 통과하는 순간 1시간을 이득을 보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로이더민스터 그 별명이 보더시티, 주 경계가 있는 도시라는 그런 애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도시가 좀 제법 크기는 합니다만은 뭐 산업화된 도시이고요. 하이웨이가 도시를 관통하다 보니까 일단 제가 과속을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주거지가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지금 어떤 주거지는 저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곧 로이더민스터를 벗어나서 계속 하이웨이 16을 통해서 동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다음 도시인 노스 배틀포드를 향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운전이 좀 지루해지기 시작하네요. 좀 속도를 좀 내볼까 하는데 저 앞을 보니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일단은 안전운행을 위해서 제가 차선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 뭐가 번쩍번쩍하죠? 경찰차입니다. 과속 단속 중이네요. 네, 이 하이웨이는 지금 제한 속도가 시속 110km입니다. 분명히 저 차는 120 이상으로 아마 과속을 했을 겁니다. 예, 아무리 다급해도 우리 여러분들 안전운행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는 다음 경유지인 노스 배틀포드입니다. 저는 여기서 주유를 위해서 잠시 정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스케줄은요, 3주 일하고 1주 휴식을 취하는 그런 스케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일요일인데요. 오늘 제가 저녁에 가게가 있는 마을에 도착하면 숙소에서 제가 자고 내일 월요일부터 3주 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주가 끝나는 그다음 일요일에 또 반대 차선을 통해서 제가 집으로 향하겠죠. 그리고 가서 또 일주일 동안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숙소는 가게에서 뭐 차로 한 2분여 거리에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아침에 가게 오픈을 하고 카운터에서 손님을 맞고 그다음에 모든 계산 처리하고 또 물건 오더하고 오더한 물건이 배달을 오게 되면 물건 받고 정리하고 그다음에 저녁 때 하루 일을 마감하는 그런 일이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실 혼자서 그 카운트를 보면서 그 모든 일을 다 처리하는 것이 많이 벅차기 때문에 파트타이머 한 명이 있어서 그 시간에 맞춰서 출근해서 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주유만 여기서 하면 되기 때문에 도시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외곽에서 이제 곧 주유소에 들어가서 주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측에 주유소가 보이네요. 자, 주유도 했고요. 이제 계속해서 또 길을 재촉해 보겠습니다. 다음 경유지는 사스카추안주에서 제일 큰 도시인 사스카툰입니다. 제가 사스카툰까지만 가면 오늘 여정의 절반 이상을 어,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자, 사실 제가 지금 사는 곳은 에드먼튼이지만 사실은 이 사스카툰이라는 도시가 저와 캐나다를 인연을 맺게 해준 어, 도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벌써 10년이 됐네요. 2011년 하반기에 제가 그 당시에 캐나다 이민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그 IT 쪽을 계속해서만 이어왔기 때문에 어, 사스카추안 주 정부에서 진행하는 주 정부 기술 이민 그쪽으로 제가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주공사와 잘 이야기를 해서 어, 사스카툰에 소재한 업체로부터 제가 스폰서를 지원을 받고 해서 기술 이민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 기술 이민은 신청을 해서 파일 넘버까지 받게 되면은 어, 영주권 나오기 전까지 그 워크 퍼밋이라는 것을 갖고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즉 그 워크 퍼밋으로 캐나다에 입국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접수는 했는데 제가 아직 파일 넘버 받기 전까지 한국에서 기다리는 중에 사실 그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 파일 넘버가 나올지 그거는 이주공사에서 답변해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었고 마침 제가 또 한국에서 또 회사에서 명퇴도 한 상태였고 그래서 제가 가족과 회의한 끝에 그러면 그 기다리는 시간을 한국에서 기다리지 말고 캐나다 현지에 가서 한번 기다리자 하는 생각으로 저를 포함한 네 식구가 일단 캐나다로 관광 비자로 입국을 했습니다. 처음에 사스카툰이 아닌 에드먼튼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근데 입국을 했는데 보니 사실 사스카툰에 있는 그 저를 지원해준 회사가 사실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렌트카를 빌려서 바로 제가 오늘 달리고 있는 이 길을 그대로 달려와서 그 업체를 제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그 회사가 저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영주권 스폰서까지만 지원하는 것이지 거기서 일을 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영주권이라는 것이 캐나다에서 그 살 수 있는 그 자격만 주는 것이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에 계획했던 거와 그런 부분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이주공사와 이야기를 해서 일단 제가 캐나다에 들어왔으니 여기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기다리는 동안 그러면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제가 소개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 에드먼튼도 아니고 사스카툰도 아니고 에드먼튼에서 한 3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에 거기서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아주 좋은 한국 사장님을 제가 만나서 그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일이 잘 풀려서 저희가 어, 그 사장님께서
다시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판단해 본 결과 제가 진행하는 그 사스카추안 기술이민보다는 그 편의점에서 진행하는 그 일반 이민 쪽이 오히려 가능성이 많고 시간도 절약될 거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 사스카추안 기술이민을 포기하고 그 한국 사장님의 스폰을 받아서 새로운 이민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2013년도 일이고요. 그로부터 2년 후인 2015년 3월에 저희가 영주권을 드디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 후인 2020년 작년에는 시민권까지 받았습니다. 사실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는 캐나다에서 사는 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영주권이 시민권자에 비해서 불이익이다, 뭐 특별히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그 코비드 사건 때도 초창기에 해외에 나가 있던 사람들 중에서 캐나다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분류할 때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동등한 등급으로 분류를 해줬습니다. 근데 제가 시민권을 신청한 이유는 아무래도 제 연령도 고려를 했고요. 제가 한국에 다시 돌아가서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할 것이라는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이라는 것은 또 5년마다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게 5년 후에 무조건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갱신하려면 또 자격이 있습니다. 5년 중에 3년 이상을 캐나다에 머물러야 그 자격이 또 인정되어서 영주권을 갱신할 수가 있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번거로움을 제가 다 고려해 본 결과 시민권을 받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시민권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뭐 무용담 같은 저희 이민 정착기를 파란만장한 이민 정착기를 그것도 50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사이에 이미 사스카툰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사스카툰을 통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하이웨이를 달리다 보니까 시내를 관통하지 않고 사스카툰 외곽에 있는 하이웨이를 계속 지금 주행 중이라서 뭐 사스카툰 원래 본연의 그런 어떤 모습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스카툰 열심히 제가 좀 달려보고요. 아직은 겨울이라 가능하면 빨리 해가 떨어지기 전에 저희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고 싶은 마음이라서 조금 더 남은 길을 더 재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날이 저물었네요. 이곳은 욕톤이라는 도시입니다. 원래 제가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지금 원래 제가 다니는 길로 다녔다면 아마 이 시간이면 아마 숙소에 도착을 했을 겁니다. 앞으로 여기서부터 제 최종 목적지까지 한 1시간 30분 정도 남았는데요. 결국 1시간 30분 정도를 제가 지금 우회한 셈인데 이유는 지난주 일요일 날 제가 집으로 갈 때 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길에 눈이 많아서 원래 다니던 길로 다니다가 긴장을 너무 했고 또 어떤 한 군데서는 제가 사고도 날 뻔했습니다. 눈길에서. 그래서 오늘은 올 때 아예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1시간 30분을 더 가더라도 편안하고 안전한 길로 가자. 그래서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뭐 지금 보시면 길이 상당히 지금 안 좋은데 이것은 시내는 어차피 과속도를 안 하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안전 운행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서 바로 또 하이웨이를 타면 또 길은 좋습니다. 자, 그래서 기왕 늦은 김에 여기는 또 좋은 점은 큰 도시이기 때문에 제가 숙소 가기 전에 여기서 저녁을 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저녁을 먹고요. 또 잠시 휴식을 취하고 어,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남은 1시간 30분 여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